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종현 사장님. 월급쟁이로 일하다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 그리고 대출을 받아 올해 6월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레시피 연구하고 고기 유통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좀 준비를 좀 했고요. 레시피 연구하는데 좀 오래 시간 많이 들었어요. 나름 준비를 해 개업했지만 자영업의 세계는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는데요.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깃집이라서. 쉬운 일, 카페나 편의점 그쪽으로는 쉽다 보니까 좀 최저임금 받고도 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시급을 좀 더 올려도 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의 어려움을 더욱 체감하고 있는데요. 휴일 없이 매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일을 해도 목표한 매출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돈을 쓰려고 하질 않아요. 많이 비싼 음식들은. 아니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그리고 회식이 없어지고 술 드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드시더라도 1병, 2병.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6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이정원 사장님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매한가지입니다. 지금껏 열심히 일한 만큼 주어지는 대가에 보람을 느끼며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이제 직원들 하나 둘씩 내보내고 거의 3년은 가까이를 매월 적자를 적게는 300에서 많게는 500 이상씩 적자를 보면서 3년을 지내왔어요. 언제 사업이 접어도 아쉬울 게 없이 그동안 너무 많은 출혈이 있었어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잇따라 영업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계. 코로나19 팬데믹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한데요. 그 이후로 이제 경기 침체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고객들의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식하는 횟수도 줄을 것이며 또 기업체 회식도 줄 것이고 여러모로 특히나 우리 요식업하는 식당은 좀 타격이 크죠. 근데 다른 업종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19 이후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로 근근히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길어지는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리면서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10.8%, 전년보다 0.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고 음식업도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했습니다. 자영업 폐업이 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인테리어 철거와 원상복구, 폐기물 처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철거업체들이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요. 많아졌죠. 한 달에 한 12건에서 한 13건 정도 기본적으로. 개업한 데는 없고 다 폐업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해 광주의 자영업 폐업률은 11.8%로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전체 취업자 중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우리나라 한 20% 정도 되는데요. 광주는 사실 굉장히 일자리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비율이 더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급여를 받아서 그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소비를 해야죠. 밥도 먹고 이렇게 옷도 사고 이런 과정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차도 마시고요. 근데 아무래도 굉장히 일자리들이 많이 없다 보면 자영업이 훨씬 더 힘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한때 호남 최대 상권으로 각광받았던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그러나 옛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랜데요.
현재 골목 곳곳에 임대 안내문을 붙인 상가들이 즐비합니다. 건물이 통째로 임대로 나온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요가 예전에 비하면 반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대중의 거리가 돼야만이 상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리고 이게 사실 충장로 1, 2, 3가하고 4가, 5가를 비교하면 그쪽에 윗동네는 나름대로 임대료가 좀 세고 아래쪽에는 임대료가 저렴한데도 사람들이 우리 상인의 충장로 4가, 5가 쪽에는 밀려들지 않죠. 그게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전혀 없다 보니까. 충장로와 함께 광주 대표 상권으로 꼽혔던 전남대 후문 역시 경기 침체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왔지만 이곳의 활기는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2019년에서 21년까지는 거의 2년 이상 학생들이 나오질 않았어요. 온라인 수업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학가 상권인데 대학생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이제 그걸 극복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기대가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가 막 끝나고는 굉장히 좀 활성화 분위기가 좀 있다가 요즘에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또 이 소비가 늘어나야 경제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또한 유행에 민감한 청년들은 새로운 즐길거리를 찾아 신규 상권으로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솔직히 놀지 않죠. 이제는 놀 게 없어요. 그냥 학교 근처 이런 느낌만 강하다 보니까 딱 점심에 밥만 먹고 나오는. 기존에 유지되고 있던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데 막 그렇게 새로운 게 들어오진 않는 것 같아요. 전남대 후문 상권의 인기가 시들하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빈 점포로 남아있는 곳들이 눈에 띕니다. 올해 2분기 전남대 인근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무려 38.7%. 광주 평균 공실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늘어나는 자영업 폐업과 상가 공실 문제는 장기적으로 도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도심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그 건물 자체도 사실은 이제 임대를 못 받게 되면 유지하기가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폐업하게 되면 그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실업자가 되게 되고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반복이 되다 실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정말 어려움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도시 자체가 활기를 잃게 되죠. 불황의 여파로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버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자영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경제가 성숙되어 가면서 이제 자영업이 좀 입지가 좁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대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퇴출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일자리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대안이 별로 신통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머물러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있고.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생력을 키워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자영업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과잉 경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거죠. 폐업이 거의 5년 이내에 한 거의 7, 80%가 좀 폐업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여기서 10년 동안 살아남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특히 프랜차이즈를 통한 창업은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과열 경쟁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2주 정도고요. 경험이 없어도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운영하는 뭐 방법이나 매뉴얼이나 이런 것도 다 해드리고 저희 담당도 한 달에 2번 이상 가서 체크를 해드리고 계속 운영에 대해서 도움을 드려서 운영하시는 데는 뭐 처음이야 힘드시겠지만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비용은 본사에 내시는 거랑 매장에 내시는 거랑 있는데 본사는 저희가 교과서 별도에서 가맹비가 500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비 2분이 받으시는데 200이 있으신 거고요. 로얄티는 따로 없고요. 물품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마진 없어서 본사는 부가세 다 포함하시면 토탈 770이신 거고요.
이틀만 보내도 힘들고. 지역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서인주 씨도 여느 자영업자처럼 노후 준비를 위해 겁없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는데요. 한때 키즈 카페, 치즈 닭갈비, 퓨전 분식점 등 3곳의 매장을 운영하는 잘 나가는 사장님이었습니다. 뭐 조리 같은 경우도 잘 모르니까 프랜차이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다 레시피 갖춰져 있잖아요. 제가 그 27평에 테이블 11개의 닭갈비 매장을 3년 6개월 가량 운영하면서 처음 6개월 동안은 거의 주방을 안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쓰고 했었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망하겠구나라고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나 모든 매장을 폐업해야 했습니다. 폐업의 아픔은 컸지만 서인주 씨는 한 가지 큰 교훈을 얻었는데요. 바로 창업 전 철저한 준비가 필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또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정보도 얻고. 근데 지금 이제 돌아서 보면 되게 부족했어요. 많이 모자랐어요. 저는 이제 창업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됐었거든요. 준비 기간이. 내가 어떤 업을 하려고 할 때, 뭐 커피를 하든 뭘 할 때 내가 아르바이트가 됐든 현장에서 뭐 보조로 일하는 게 됐든 적어도 한 3개월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 안 하고 들어가면 100점 100패다. 자영업자가 많이 분포한 광주 서구에서는 장사의 신 아카데미를 운영해 자영업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이 제일 중요해요. 교육이. 나도 알아야 되고요. 경쟁자도 알아야 되고 고객도 알아야 돼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을 살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분위기도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경쟁자들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점들이 부족한지 책 많이 읽고 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장님들이 큰 부자들이 돼요. 이미 수년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 공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데요. 대부분 자영업은 그냥 누가 하니까 경험으로 하고 옆에서 누가 좀 말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 자기 직관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하거든요. 내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늘 그게 갈증이었어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 교육과 함께 금융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69%로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자영업이 흔들리면서 자영업자 개인을 넘어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역 신용 이런 그 신보 같은 경우를 좀 더 역할을 강화하고 좀 이런 부분들의 지원책을 좀 더 강도 높게 마련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영세한 자영업자가 있고 어느 정도 또 투자력이 있는 자영업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정부가 지원 정책을 펼치는 한마디로 좀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수 부진의 결과이자 동시에 원인이 되고 있는 자영업의 위기. 정부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10월 중 범정부 차원의 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데요. 이번에야말로 자영업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자영업자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봅니다.